네, 전학생 황교안. 아니, 황교안 대표가 지금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는 세월이 한참 흘렀을 텐데, 전학생 황교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자, 윤수민 기자.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전학생, 왜 다른 학교 이렇게 옮겨가는 거, 전학생으로 변신했다는데, 뭐 지난 주말이 있었던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 교복을 45년 만에 입고 전학생이 돼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한국당이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위원회 연수를 개최했는데요. 이곳에 전학생이 되어 찾아간 겁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입은 것 자체로 젊어진 것 같아. 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복은 아니야. 이름 황교안, 나이 63세, 62세, 소속은 자유한국고등학교, 취미는 색소폰 연주. 오, 다음 장르 음악이 되게 특이해요. 세상을 바꿔보려고. 이야. 네, 황교안 대표 전학생으로 이제 약간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신경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저 교복도 입었고요. 밑에 보면 슬리퍼 신고 있어요. 슬리퍼. 우리 그 유명한 삼선 슬리퍼라고 하죠. 삼선 슬리퍼도 신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광성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반장하고 학생 대표를 실제로 맡아서 했답니다.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한국당이 지금의 뭐랄까요, 이미지를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전학생으로 변신하는 뭔가 저런 행사도 갖고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그거죠.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젊은 분들한테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꼰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젊은 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여성 친화적, 그다음에 뭐 청년 친화적 이렇게 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되게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들 얘기 때문에 취업 스펙 얘기하다가 대학생들 앞에서 어찌 보면 실수를 좀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뭐 전학생으로 변신을 해서 행사를 가졌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안 하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한 게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또다시 국회를 뛰쳐나가겠다고 하니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위협입니다. 우선 한 가지 조언하면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과 정치 파행 그리고 장애투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망상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내적 한계가 이제 체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 어떤 내용이냐면 장외 투쟁입니다. 그동안 왜 패스트트랙 이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황교안 대표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장외 투쟁을 벌여왔는데 그 중단됐던 장외 투쟁을 24일인가요? 예, 24일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장외 투쟁을 재개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그래픽 화면처럼 저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장외투쟁 전략. 일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한국당 내부에서요? 내부에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상상력에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을 장외투쟁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 상상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만은 이번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은 지구당별로 400명을 동원해야 되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300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이쿠야.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100명, 150명씩 동원해야 되고 이 더운 날에 그 당원들 동원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원하더라도 정치적 효과가 분명하다. 이번에 뭔가 대중적인 힘을 보여줘서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내 투쟁, 정체 투쟁, 장애 투쟁을 병행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렇게 큰 감동도 올 수가 없는데 장애에 나가실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지금 어떻든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청문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 네. 국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야지. 예. 근데 아까 정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윤수민 기자, 이 국회, 그러니까 한국당 관계자들 내부에서도 뭐 좀 이 전략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번 지지율이나 당의 위기가 올 때마다 거리로 나가는 것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많은데요. 국회 보좌진은 익명 게시판에다가 돈 모아서 기껏 한다는 게 장외투쟁이냐,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똑똑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미 광화문에는 우리 공화당이 매주 그리고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이런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구체적인 성과도 안 나왔는데 또다시 정체투쟁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한 바가 없지요. 그때 한 말과 지금 한 이야기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투쟁에 나섰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외투쟁을 제기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 그런 또 좀 약간 위기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 당 지지율 정체된 상황이고 네.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보수층을 결집시켜야 된다. 이거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난번 장외투쟁 이후에 거의 석 달 동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갈림길을 못 잡고 다시 또 거리로 나간다?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있고요. 또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원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예. 방법론상. 그리고 이 야당이라는 건요. 투쟁할 때도 선명해야 되고 선명해야 국회 된다. 복귀할 때도 선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론이었어요. 어허. 그래야만 선명한 어떤 투쟁을 가지고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해야 수권 정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발언도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한 바가 없죠? 아니 기자들이 그러면 이거 기사로 어떻게 씁니까? 정말 제1야당의 대표든 정치인의 말은요. 간결하고 알아듣기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네. 야, 예,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한마디 할게요. 예. 그러니까 실은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컨텐츠, 내용 그거를 빨리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에 가서 뭐 마이크 잡고 카메라 받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그 내용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